한 덩어리 남았습니다. 목평균의 추정이라고 나왔어요. 거기 추정, 목평균을 추정한다. 여기 유형 8번, 유형 7번은 아니에요? 유형 7번 했는데? 했어요? 이씨, 저희 800번 했잖아. 800번. 아니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자, 유형 8번 보면 목평균의 추정이라고 나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아까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이런 걸 따를 때 표본이 정규인걸 딴데였어. 그럼 이제 표본 평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연수고 학생들의 평균이 70점이었어. 그리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 그리고 몇 명인지 나와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전체 학생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야. 추정. 모집단의 평균을 표본 평균을 갖고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표본의 평균은 같아. 모집단의 평균은 같은데 내가 추정하는 거는 X바를 갖고 한 데이터의 평균을 갖고 추정하는 거예요. 뭐 연수고, 연세여고, 대공고 모든 고등학교의 평균이 M이면 그거 갖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연수고의 평균, 한 학교의 평균을 갖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모집단의 목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데 목평균의 추정은 95% 신뢰도가 있고 99% 신뢰도가 있는데 이게 95% 신뢰도가 뭐냐면 이제 Z에서 자, 여기에 뒤에 표를 보면 뒤에 표가 나있어요. 표에서 1.96 0부터 1.96 요 확률이 아마 표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 합시다.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들어갈 확률이 0.95일 거야. 요거 갖고 그러면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1.96부터 Z가 1.96까지의 확률이 0.95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Z는 표본 X바로 Z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X바 마이너스 M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눈 것이 Z죠. 얘가 1.96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있을 확률이 0.95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양면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n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일 확률이 0.95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뭘 하고 싶냐 하면 요게 모집단의 평균이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양변의 x바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m이 나오는 거죠. 그때 m의 범위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0.95가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표본의 데이터를 갖고 얘랑 얘를 만드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표본을 갖고 평균을 추정했을 때 그죠? 그 평균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맞을 확률이 95%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도, 그게 신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Z에서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요 사이의 넓이는 0.99가 될 거예요. 표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0.99야.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확률이 0.99가 돼요. 그럼 이 z가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마이너스 m이잖아요.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바꿔. 그랬을 때, 자,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99다. 즉 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9%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m의 범위가 얘가 넓어요, 얘가 넓어요? 아랫게 넓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봐봐. 느끼기에 야 신뢰도 95% 신뢰도 99% 신뢰도면 99% 신뢰도가 더 믿음직하다라고 느끼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게 봐봐. 내가 연수고 학생들의 평균이 70점이었어. 표본 평균이 70점이었어. 내가 이거 갖고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은 65점하고 75점 사이다라고 말한 1번 학생이 있고요. 2번 학생은 평균이 30부터 100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사람이 요 사이에 있다라고 분석하고 어떤 사람이 요 사이에 있다고 분석했어. 어떤 사람 말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 아랫게 더 높겠죠. 넓게 잡았으니까 무책임하게. 그게 신뢰도예요. 믿을만하다는 의미가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게 믿을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대체 없이 늘렸기 때문에 넓게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치? 정확하다고 정확도하고는 다른 거야. 신뢰도는 정확도하고는 다른 거야. 정확도의 의미는 뭐랄까? 요 m의 범위를 세세하게 잡아도 맞출 확률이 정확도라는 느낌이 있잖아. 이건 정확도라기보다는 그 목평균 m이 어느 사이에 들어가도록 내가 구간을 정하는 정도. 넓게 정하면 정할수록 m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뢰도라고 하는 거예요. 더 넓죠. 아랫게 더 넓죠. 위에 거보다. 그래서 신뢰도 95%면 여기 1.96이고 여기 1.58인데 시험 문제를 보면 이걸 외워서 푸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여기 들어간 요 개수가 외워서 푸는 문제는 없고 항상 문제를 보면 여기 보면 봐봐. 만약에 유형 8번에 있는 문제들을 다 보면
괄호치고 단 Z가 어디서 어디까지 확률이 0.47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807번도. 807번을 보면 문제에서 0. 이렇게 돼 있죠. 0부터 0.96까지 요 확률이 0.475야. 얘도 0.475가 돼요. 두 개 들어서 0.95가 된다는 얘기거든. 요거를 주게 돼 있어 문제에서. 요거를 주게 돼 있다고요. 어떤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면 안 되는 게 단 해놓고 요 문제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 계산 편하라고 2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에 2 넣고 계산해야 돼. 안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이 문제에서는 2로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게. 808번도 수능 기출에 절대값 Z가 1.96이 0.95니까 요 얘기하는 거죠. 1.96. 다 2.58. 그리고 810번 봐봐. 810번은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잖아. 0.95가. 그럼 여기다 1을 넣고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외워서 1.96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목평균의 추정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누가? 요건 다 끝나. 요건 다 끝나. 나머지는 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95% 신뢰도, 99% 신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본의 데이터를 갖고 나는 모집단의 데이터를 아무것도 몰라요. 표본의 평균을 갖고 Z값을 갖고 내가 표본을 갖고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추정하는 과정에서 얘도 알겠고 명수도 알겠는데 이 시그마가 뭐예요? 모집단의 시그마거든요. 원래 모집단의 시그마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어. 분명히 표본의 시그마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모집단의 요 자리에 표본의 시그마를 집어넣어도 무방하다라고 돼 있어요. 대신 쓰는 거야. 왜? 이걸 모르니까 이 자리에 표본의 시그마를 집어넣어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유형 9번이에요. 유형 9번 봐봐. 유형 9번 164페이지.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을 알 수 없는 경우 표본의 크기 n이 30 이상으로 충분히 크면 이것도 그냥 30 이상으로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30 정도로 줄 거야. 그러면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문제 812번 볼게요. 812번 보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M인 정규분을 따른대.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뭐 시그마 이렇게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100개를 추출했대. 그래서 100개를 추출해 구한 사과의 무게의 평균이 X바죠. X바가 지금 107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그렇죠? 표준 편차 여기서 표본의 를 S라고 할게요. 표본의 표준 편차 S가 10g이 나왔어. 그러면 자 여기다가 시그마를 모르니 루트 n분의 S를 써도 무방하다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95% 신뢰도로 추정하면 99% 신뢰도로 추정하면 자 X바 107-1.96 루트 n분의 요 시그마 자리에 10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107 플러스 1.96 루트 100분의 10 이게 99% 신뢰도로 추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모집단의 평균은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을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앞에 나와 있는데 신뢰 구간. 그래서 정리를 하면 95%로 하면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99% 신뢰도로 추정하면 이거인데 마이너스. 이거인데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 90 우리가 구간이 미적분에 나오는 거니까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문항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95% 신뢰 구간이 뭐야?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99%면 요게 신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 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돼 있을 때 이 구간의 길이, 요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첫 번째 거는 요거서 요거 빼니까 x바는 사라지고 얘의 2배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래 거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구하면 되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이 구간의 길이.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을 때 요거를 요 자리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면 끝난 거야. 거기서 표본 평균 추정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807번 볼게요. 807번. 요거 한번 할게요. 807번.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유형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고무장갑, 이게 전체야, 전체. 고무장갑 전체 한 쌍의 수명. 자, 모집단이 한 쌍의 수명이래. 수명이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자, 여기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줬어요.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안 줬으면 표본의 표준 편차 쓰면 되는 것이고. 4시간 나왔어. 그때 여기서 64쌍을 추출했습니다. 얻은 표본 평균 x바가 630시간이었대요. 그럼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는 거죠. 95% 신뢰 구간. 거기서 괄호치고 단 1.96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1.96. 그러면 자, m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 시그마가 나와 있으니까 쓰면 됩니다. 63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5%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요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 9번의 812번은 문제에서 얘를 안 주고 요거의 표준편차가 뭐냐를 줬기 때문에 이걸 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816번 볼게요.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자, 얘도 운송회사네. 어느 운송회사에서 배송 직원 한 명이 하루 동안 처리하는 택배 상자의 개수. 택배 상자의 개수가 모집단에서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 시그마가 15라고 나오는데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쓰면 됩니다. 정규표 따르는데 여기서 N명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하루 동안에 처리하는 상자의 평균이 X바가 표본 평균이 220이었대요. 얘를 95% 신뢰도로 추정한 게 그거래. 그때 N을 구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22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5잖아. 예. 22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것이 210.2 얘가 210.2고 얘가 229.8이래. 그럼 얘를 쓰든 하면 n값이 나오겠죠. 항정 시스템에서 n값 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116번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좀 그렇겠죠. 계산이 좀. 근데 다시 말하자면 경우의 수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요. 딱 떨어지잖아. 딱 떨어지잖아. 뭔가 예외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816번을 놓고 그 다음에 822번. 자, 모집단이 정규분단인데 평균이 있고 표준편차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때 표본 평균이 X바였대. X바 이렇게 썼습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그것일 때 X바 플러스 시그마의 값이 뭐냐라는 얘기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95% 거기 1.96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21.06하고 26.94래요. 그러면 여기서 X바를 구하기 위해선 얘가 21.06 얘가 26.94. 자, 일단 X바를 구하기 위해선 얘와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뒤에 게 사라지잖아. 요게 1번식이고 요게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2x바가 나오는 거죠. 더하면 딱이네. 48이네. 그러므로 x바가 24. x바가 24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x바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x바 집어넣어서 시그마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구한 다음에 뺐을 때 여기서 이걸 뺐을 때 시그마부터 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서 이거 뺐을 때 시그마부터 구할 수도 있고 더해서 x바부터 구할 수도 있고. 그죠? 빼도 되고 더해도 됩니다. 빼면은 시그마부터 나오는 것이고 더하면 x바부터 나오는 것이고.
두 가지 차이. 그 다음에 자 유형 12번 실내 구간의 길이 827번.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거라 그랬죠. 실내 구간의 길이 어느 회사에 생산한 제품 한 개의 무게는 자 모집 단위 평균은 모르고 표준 편차가 15를 내 여기서 900개 n이 900개를 추출해서 제품의 무게와 모평균을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 뭐 여기 x바 뭐 있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는 x바가 필요 없죠. x바가 사라지면 그럼 몇 프로 95% 실내 구간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6.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5 쓰면 되지.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이거 구하라 이런 얘기. 30 2분의 1 1.96이 되겠네. 실내 구간의 길이 1.96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 832번 832번 했죠?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827번 하는 거죠? 832번 아니 저 응? 하지 않았어요. 832번? 아직 안 했네? 822번을 했고 내가 잘못 썼나 보다 번호를 832번 번호를 잘못 썼나? 832번 마찬가지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모르고 시그마가 12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실내도 95%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도록 자 실내 구간의 길이 95%니까 얘를 쓰래요.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2.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 썼습니다.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도록 하래. 이 부등식 풀란 얘기예요. 쌓이고 루트 n이 19.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여기다 384.16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근데 n은 자연수잖아. 385개 이상을 뽑으면 되니까 최소값이 몇이다? 385가 된다는 얘기죠. 자연수니까 n의 최소값은 385 이렇게 뽑으면 385개 이상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알면 문제에서 얘를 구하는 문제냐 뭐 x바를 구하는 문제나 n을 구하라는 문제냐 그렇게만 뒤바뀌는 거야. 시그마를 구하는 것이냐 시그마야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837번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 국어 성적. 자, 국어 성적의 모집단의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집단이.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임의로 14명을 추출했대. 16명. 16명 추출했을 때 국어 성적의 평균이 x바예요. 이용하여 추정한 2학년 학생 전체의 신뢰 구간이 그거라는 얘기잖아. 아, 신뢰도 몇 프로냐? 아, 신뢰도 몇 프로냐? x바가 있겠죠, 뭔가가. 그러면 몇 프로인지 요 숫자를 안 준 거 아니야? 요 숫자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는 K라고 하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82.16에서 77.84를 뺀 거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16의 시그마 6 이것이 이거 빼면은 몇이 나와요? 4.3이라는데 4.32 그럼 이게 4고 2고 3 3K가 4.3이래. 그러므로 K라는 숫자는 1.44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1.44. 즉 우리는 0부터 1.44까지 요걸 구한다라는 얘기죠. 요걸 구한 거야 지금. 알파는 뭐? 진리도 몇 프로냐? 몇 프로냐? 몇 프로냐는 얘기는 이거 해야겠네. 마이너스 1.44부터 1.44까지 이게 몇 프로냐잖아요. 진례 전체 구간에. 그러면 1.44까지가 0.425니까 얘는 0.425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5, 85, 0.85가 되니까 이 문제는 85% 신뢰도로 추정했을 때 평균 M이 70.84부터 82.16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85% 신뢰도로 추정했을 때. 흔히 말하는 거는 95%, 99%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는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여기서는 이 숫자를 안 주고 신뢰 구간에 요 길이를 준 다음에 얘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게. 조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842번 볼게요. 842번. 어디 보자. 842번. 어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의 연간 중고거래 횟수는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인포에 따른데, 자, 오집 단위 횟수. 중고거래 횟수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회인 정규인포를 따르는데 회원 중에 N명을 임의로 추출했어. 똑같이 연간 중고거래 횟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X바, 표본 X바가 나왔다. 이를 이용해서 이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전체의 연간 중고거래 횟수의 평균을 95%로 추정할 때, 자 추정해 보자고. X바 마이너스 거기 1.96이라고 나와있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5니까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M 빼기 X바의 절대값이잖아요. M 빼기 X바의 절대값. 그럼 M 빼기 X바는 X바를 빼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가 되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의 절대값은 뭐예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절대값을 쓰면. 얘가 1.47이래. 1.47. 이 만족시키는 n의 치수값이래. 요 부등식이죠.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해야 돼요. 15고. 요 부등식을 구하는 거. 1.47보다 요 값이 1.4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아씨 계산을 대단한데. 루트 n이 1.96 곱하기
1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산이 돼요? (147, 196) 7로 되나? 7, 2, 14, 7, 1, 7 7, 2, 14, 7, 8, 2, 56 7, 3, 21, 7, 4, 28 와, 20 나온다. 와, 자연수 나온다. 대단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했네. 20보다 크거나 같다. 즉, n이 400보다 크거나 같다. 즉, 표본의 개수를 400개 이상 뽑아야 된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이 4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리고 유형 16번은 실내 구간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볼까요? 847번 실내 구간의 성질. 거기 보면 유형 16번에 거기 글을 보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얘가 일정해. 그럼 실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요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길이는 길어지겠죠. 이 수치가 커질 거 아니야. 얘가 고정돼 있다면, n이 고정돼 있다면. 반대로 2번 실내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어떤 상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첫 번째는 실내도가 높아지면 이게 고정돼 있고 이게 커지면 이 숫자는 커진다고. 두 번째 거는 실내도가 일정해. 이게 실내도가 일정할 때 이게 고정돼 있어. 두 번째는. 그리고 표본에 얘가 커지면은 얘는 작아지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 짧아진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고정되고 얘 커지면 얘는 커지는 거고, 얘 고정되고 얘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847번을 보면 모 표준 표적을 시그마의 정근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야. 추정을 했을 때, 자, 실내도 알파로 추정했을 때 x바 마이너스 추정했을 때 어떤 숫자가 여기 있을 거죠? 이따 칩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a고 b란 얘기야. 요게 a고 요게 b란 얘기입니다. 문제. n 값이 일정할 때 알파의 값이 커진다. 자, n 값이 일정해. 알파 실내도가 커진다는 얘기, 얘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잖아. 구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b-a 값도 커진다. b-a 값 여기다 쓸게. b-a가 실내 구간의 길인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자 여기서 기억은 n 값은 일정할 때 k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억 맞죠? 니은 알파 값이 일정한다는 얘기는 k가 일정한다는 얘기야. k가 일정할 때 n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얘는 작아지겠죠. 작아진다. 맞아요. 디귿 n하고 알파 값이 일정해. 얘하고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고정돼 있고 x바의 값이 커지면 이 실내 구간의 길은 x바의 크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저 b-a 값도 커지는. 디귿은 아무것도 아니야.
디귿은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딴 게 아니라. 근데 뒤에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852까지니까 이것도 뭐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양은. 그래서 통계적 추정 그 763번부터 어쨌든 간에 763번부터 852번까지 일단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해야 돼요. 너무 많냐? 36 많긴 하네. 일단 자, 남은 시간에 일단 풀어봅시다. 자, 154페이지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네. 이제 좀 깼냐?